박병무와 함께하는 시민경찰 TV. 시민경찰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7번째 시민경찰 TV 방송은 구리시에 위치하고 있는 굿네이버스 좋은마음센터 구리 남양주 지부를 방문하여 유담비 선생님과 함께 나눔 실천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세상을 주제로 굿네이버스의 모든 활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담비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럼 대담에 들어가기 전에 유담비 선생님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를 이제 졸업하시고 가천 노인복지센터에서 이제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3년도에 굿네이버스에 이제 입사를 하셔서 성북 아동보호 전문기관 그리고 노원 좋은이웃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제 근무하신 경력이 있습니다. 현재는 굿네이버스 구리 남양주 지부에서 이제 근무하고 계시며 또 휴넷 평생교육원 운영교수로도 또 활동하고 계십니다. 자, 유 선생님, 우리 시민경찰TV에 이제 첫 출연이신데 네. 한번 카메라 보시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죠. 네. 시민경찰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굿네이버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담비라고 합니다. 네. 자, 먼저 우리 유 선생님께서는 굿네이버스에 언제 입사를 하셨습니까? 저는 2013년에 처음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13년도 입사하셨으면 이제 거의 10년 다 되시겠네요. 네, 그렇죠. 네, 아유, 이거 어려운 또 이제 기관에서 10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굿네이버스는 이제 봉사단체잖아요. 그런데 네. 이렇게 좀 어려운 직장을 이제 택하셨는데 혹시 그런 동기가 있나요? 제가 좀 어렸을 때부터 사회복지 분야에서 어머님이 활동을 하셔서 네. 막연하게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누구를 도와준다는 게 단순하게 뭐 착한 마음, 누구를 측은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뭐 음식을 나눠주고 아니면 얘기를 들어주고 하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저의 전문 지식과 역량을 키워서 자립할 수 있는 데까지 돕는 게 진정한 도움이라는 걸 깨닫게 돼서 이런 저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수행하는 전문 NGO인 굿네이버스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젊은 그 나이에 이렇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정말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입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 좋은마음센터 구리 남양주 지부에서도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네네. 주로 하는 활동은 어떤 겁니까? 저는 지금 심리정서 지원 사업을 이제 맡아서 하고 있고 아이들한테 뭐 심리 치료나 검사 이런 것들 제공하는 역할과 그리고 여아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뭐 여아들 생리대나 위생용품 키트 지원하고 뭐 성교육도 진행하고 이런 프로그램들과 또 이제 기업이나 단체에서 기금을 유치하는 거를 관리하는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후원금 같은 것도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이제 아동들의 어떤 심리 지원이라든지 또 이제 여아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학생들 그런 뭐 생리대 지원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어떤 성폭력 예방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듣기로는 굿네이버스는 저는 이제 본래는 애국 봉사단체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국내에서 설립이 됐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언제쯤 설립이 됐습니까? 저희 굿네이버스는 1991년에 한국에서 설립이 되었고요. 굶주리는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전문 사회복지 사업과 국제개별 협력 사업을 활발하게 수행하는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까지 이렇게 이제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굿네이버스 미션은 어떤 걸까요? 저희 굿네이버스의 미션은 이제 인종, 종교, 사상, 지역을 나누지 않고 빈곤과 재난, 억압으로 고통받는 이웃들과 함께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고통받는 이웃들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그들이 희망을 갖도록 북돋아주고 자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요. 이런 미션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사업 분야가 광범위하네요. 제가 보니까. 그럼 또 이제 굿네이버스 보니까 또
이렇게 3대 또 추진 방향이 있더라고요. 아, 네네네. 그 골자가 뭡니까 그럼? 세 가지가 네. 아동 권리 보호, 네. 네트워크, 네. 권리 옹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아동을 이제 그 권리를 보호해주고 네. 또 네트워크란 것은 뭐 이렇게 계층 간에 네네네. 또 아니면 국제 간에 여러 가지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네. 통합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리 옹호야 뭐 정부라든가 대중 또 아니면 시민 사회교육 이런 걸 통해서 권리를 또 이제 증진시켜 주는 것들 네, 그런 맞습니다. 일들을 이제 말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굿네이버스는 우리 국내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사단법인하고 사회복지법인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혹시 그 몇 개 정도 이렇게 지부라든지 운영하고 있나요? 사단법인은 8개 시도본부, 네. 24개 사업장이 네. 있고요. 사회복지법인은 네. 7개 지역본부와 93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시도별로 이렇게 촘촘하게 네, 지금 맞아요. 이렇게 구축은 돼 있네요. 네네. 네. 그러면은 좀 궁금한 게 네네. 그 해외 있잖아요. 네네. 해외는 몇 개국 정도 혹시? 해외에서는 45개국, 45개국. 212개 사업장에서 국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우리 봉사단체네요. 그러면은. 네네. 그러면은 이제 아까 이제 말씀도 하셨지만 굿네이버스의 사업 분야가 이제 국제 구호 개발 사업이라든지 또 이제 국내 복지 사업, 네네. 또 이제 북한 쪽에 그 대북 지원 사업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좀 이제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게 그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이 지금 상당히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곳에도 우리 이제 굿네이버스의 우리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죠. 저희 굿네이버스는 우크라이나 사태뿐만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이제 어디든지 인도적 지원팀을 운영해서 전 세계 어디든지 달려가는 긴급구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지금 그 우크라이나에는 지금 어떤 것들을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에서는 긴급 물품 지원, 긴급 물품 네, 지원. 그리고 난민 이동 지원, 난민들이 그러니까 타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할 네, 때 네. 그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버스를 대절한다든지. 네, 그거랑 난민 아동 보호.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자기가 살던 집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난민들 타국이라든지 다른 제3국으로 옮겨온 네네. 아동들을 네네. 또 이제 케어하고 교육하고 보호하네. 심리 치료하고 다 자립할 하는 수 거네요. 있도록 돕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난민 셀터 지원이 또 뭐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셀터 지원이라는 건 좀 생소한 것 같은데 네네. 어떤 건가요, 그건? 난민 셀터 지원은 국경을 넘어서 임시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체류하는 난민들의 안전한 주거 공간과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이제 네. 그 난민들이 그래도 이제 자기 집을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외부에서 그러니까 또 이제 타국이 될 수 있고 네. 또 아니면 다른 또 지역이 될 수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어떤 천막 같은 거 생활하시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어떤 보금자리 네네. 또 아니면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네. 것들 맞아요. 그런 걸 네. 제공해 주는 일을 네,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굿네이버스 보니까 이제 저도 후원을 다른 데는 좀 많이 했습니다. 남양주에 제가 이제 여성 청소년 과장으로 근무할 때 그 희망 케어 센터가 있어요. 네. 거기에도 이렇게 이제 기부를 했던 것 같고 또 양주에는 그 무한돌봄이 또 이제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 쪽에 또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후원을 또 했던 건 기억이 납니다. 그러시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굿네이버스의 후원의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던데 네네. 어떤 거 한번 있는지 소개 한번 시켜주실래요? 네, 저희 후원은 네. 뭐 캠페인 후원, 해외 아동 1대1 결연, 뭐 국내 아동 후원, 일시 후원, 네. 기업 후원, 고액 기부, 유산 기부 등이 있고요. 네. 이뿐만 아니라 번역 자원봉사나 뭐 아동 권리 모니터링단, 멘토링 등 다양한 재능 기부 형식의 재능 기부. 네네, 참여도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좀 이제 궁금했던 게 해외 아동의 그 1대1 결연이거든요. 어떻게 이건 뭐 네네. 우리 굿네이버스 본부에서 이건 추진하고 있나요? 네네, 저희 회원실이 따로 이제 관리하는 게 있어서 아이와 이제 후원자님 사이에 여러 가지 좀 상황들을 고려해서 1대1로 결연을 맺어주고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이제 결연을 이렇게 가지고 성인이 될 때까지. 가시는 거예요. 편지도 주고받고 뭐 물품도 보내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교류를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제 1대1 전에 이제 어디 아마 그 TV에서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그 연예인들도 이렇게 네. 그런 후원 사업에 또 동참하는 네. 또 연예인들도 있더라고요. 네, 많이 계십니다. 네. 네. 아, 이렇게 해서 이제 회 아동 1대1 결연. 그러면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아동을 갖다가 국내로 또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네네. 우리 국내에서 네. 또 이렇게 머물게 하고 또 여행도 네. 시켜주고 또 하더라고요. 맞아요. 직접 그런 게, 가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가 현지에 오기도 가기도 하고. 하고 네네. 아, 그런 역할을 네. 우리가 1대1 결연이라고 이제 네네, 하는군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조금 또 이렇게 제가 느꼈던 게 그 생리대도 이렇게 후원을 합니까? 네, 이게 혹시 네. 깔창 생리대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여아들이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서 신발 깔창을 생리대 대신 사용하는 그런 문제들이 정말 그 현장에 그렇게 어렵게 힘든 또 생활을 네. 그게 이제 사회적 문제로 인식이 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생리대와 뭐 탐폰 이런 물품들을 지원해주고는 있는데 그 외에 부가적인 필요 물품을 아이들이 구비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전국에 저소득층 가정 아이들이 38만 명. 38만 네, 명. 거기에 또 여성 청소년이 13만 명인데요. 예. 이제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여아들도 많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유기농 생리대를 포함해서 뭐 철분제, 찜질팩, 뭐 위생 속옷, 네네 그런 거를 키트로 만들어서 반짝반짝 선물 상자라고. 네. 그러면은 네. 저는 또 궁금한 게 이제 이 굿네이버스에서 그 혼자 사시는 그 독거노인들도 이렇게 케어를 하고 계신가요? 아, 네네 독거노인들도 이제 어쨌든 저희가 아동 청소년이 중심이긴 하지만 아동 청소년이 이제 올바르게 서려면 가정의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성인과 뭐 장애인 쪽 분야까지도 이제 하고 있어서 뭐 어르신들도 저희 사례관리 대상이 될 수 있고, 네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희는 어디든지 네, 달려가고 있습니다. 달려가고 있다. 네. 그러면은 그 제가 이제 좀 궁금한 게 뭐냐면은 그 어르신들이 이제 방광이 약해져 가지고 아까 이제 생리대 이야기가 나와서 그래서 그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혹시 도움을 주는 생리대 지원 사업은 아직은 없으신가요? 아, 네. 성인 대상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소녀들. 네, 취급한 근데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네네. 이제 고령화 사회에 우리 그 어르신들도 이제 조금 네네. 필요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대소변 같은 거 이제 잘 이렇게 또 가리지 못하시는 또 이제 이렇게 건강이 안 좋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한번 네네. 본부 차원에서 조금 서로 이렇게 한번 의견을 나눠가지고 네. 이렇게 좀 범위를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깨끗한 물 또 후원도 하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그것도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그거는 이제 아직도 전 세계에서는 5살을 넘기지 못하고 사라지는 아동들이 많아요. 아, 그러면은 그게 뭐 때문에 그런가요? 네, 그 아이들의 절반 이상이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에서 태어난 아동들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물을 이렇게 네, 깨끗한 물을 구할 수가 없으니 오염된 물을 마시고 이제 화장실이 없으니 야외 배변을 보고 그 물을 또 마셔서 네, 질병이 걸리고 이렇게 마시는 물조차 평등하지 않은 세상에서 사는 아이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굿네이버스에서는 깨끗한 식수를 제공해서 아이들한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손 씻기나 그 올바른 개인 위생 습관 형성을 통해서 질병의 전파 경로를 차단해주고 또 나아가서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그런 식수 위생 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조직해서 관리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 현지에서요? 네, 그걸 그러면은 이 저 깨끗한 물 후원은 거기 이제 현지에 가서 이렇게 우물을 파주는 건가요? 아니면 물을 갖다가 또 식수를 갖다가 보급해 주는 건가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형태가 있는데 지역마다 이제 지역 기후와 그러니까 우물을 파더라도 좋은 물이 이렇게 안 나오면은 네, 거기는 이제 안 되니까 우리 이제 이렇게 뭐라고 보급로를 만들어서 물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펌프로 할 수 있게. 이렇게 다양하게도 하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좀 생소한 게 또 이제 그 홈스쿨링 키트 후원이라고 있더라고요. 이건 또 어떤 건가요? 이거는 이제 네버스탑이라는 캠페인의 일환인데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학교가 멈추게 되면서 이제 학교 급식에 의존하던 아이들이 심각한 굶주림에 처하게 되고 이제 학교 가면 학교에서는 이제 급식을 의무적으로 제공을 받는데 집에서 머물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는 배고픔을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아이들을 그 위험한 노동 현장으로 보내게 돼요.
그리고 또 여자아이들은 이제 장기간 동안 학교가 폐쇄되니까 이제 위험 상황에 노출이 돼서 뭐 좋은 사례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근데 이런 가난의 악순환을 교육으로 끊을 수 있다는 말을 흔히 하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아이들한테 그 기회마저 사라져버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 굿네이버스에서는 집에서도 걱정 없이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태양광을 이용해서 원격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치와 또 영양식으로 장비도 제공을 해주네요. 네네, 영양식으로 구성된 홈스쿨링 키트를 만들어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 그럼 홈스쿨링 키트라는 것은 그렇게 식사 대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네네, 그 배고픔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영양식과 그리고 교육을 원격으로 받을 수 있는 장치로 구성돼 있어요. 네네, 그러고선 이제 아이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준비도 이제 정부 차원과 협의해서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새로운 것을 또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또 설명을 잘 해주셨네요. 그리고 이제 하나 제가 또 궁금한 게 이제 그 우리 이제 구리 지금 남양주지 그 좋은 마음 센터, 그러니까 굿네이버스 여기서는 어떤 그 우리 여기 남양주 구리 지부에 대한 한번 설명 좀 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희 좋은 마음 센터는 아동 청소년과 가족의 건강한 변화를 위해서 심리치료 서비스와 가족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아이와 가정의 행복한 성장을 이끌어내는 아동복지 전문 기관인데요. 네, 일단 전문 상담과 치료, 또 위기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뿐만이 아니고 학교를 대상으로 정서적 마스크, 스마트폰 과몰입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한 정신건강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구리 남양주 교육청과 함께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을 지원하는 징검다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구리시와 함께 지역 내 위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위기 극복을 돕는 청소년 안전망팀 선도 사업 또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뭐 지역사회 아동들이 직접 아동 권리와 관련된 정책들을 이제 만들어서 제안하고 실제적으로 이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아동 권리 모니터링단도 조직을 하고 있고요. 네, 아동 다양한 안전망 사업을 또 하고 계시네요. 네, 맞아요. 그럼 혹시 여기 이제 저는 이제 남양주 경찰서에서 전에 근무를 했으니까 남양주 경찰서라든지 여기 이제 구리 경찰서하고 또 이렇게 협업하는 것도 있나요? 네, 예전에 이제 뭐 경찰서와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그렇죠. 네, 저희 기관 굿네이버스와 함께 해서 뭐 협약도 맺고 같이 이제 사각지대 아이들 발굴하고 학대 피해 아동들을 발굴해서 같이 사례 관리하는 역할들도 그것도 진행하셨네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 선생님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젊은 나이에 굿네이버스에 이제 입사를 하셔가지고 벌써 한 10여 년 동안 근무를 하셨어요. 10년이면 이제 강산도전한다고 하는데 혹시 굿네이버스에서 이렇게 근무하고 또 활동을 하시면서 보람 있었던 일이 있다라면은? 보람 있었던 일은 뭐 아무래도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를 할 때 가장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반짝반짝 선물 상자를 받은 아이가 뭐 쓴 감사 편지를 볼 때, 감사 편지를 이렇게 받고, 그다음 뭐 무기력증이나 우울증에 시달리는 그 학대 피해 아동들이 느리지만 점차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볼 때, 뭐 저도 선생님처럼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요라고 막 밝게 얘기해줄 때, 뭐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고맙다고 얘기해줄 때. 이렇게 작고 소소한 거에서 좀 보람을 느끼고 내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큰 보람을 느끼고 계시고.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이제 아까 그렇게 광범위한 사업 분야가 또 있고 또 이제 대상자들이 있고 하는데 그러면은 분명히 어떤 힘든 일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어떤 예산이 부족해서 아니면 또 이제 일하시는 또 선생님들이 부족해서 그 어려운 점,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좀 힘든다고 본가요? 힘든 일은 뭐 워낙에 많은데 이제 아동학대 업무할 때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일이니까. 그럼 혹시 과로로 이렇게 또 이렇게 병원에 입원한 일 없었어요? 네, 있었죠. 지하철에서 출근하다가 이제 쓰러져가지고 구급차 타고 응급실을 간 적이 있어요. 아니 출근 중에 지하철에서 이렇게
맞아요. 쓰러졌어요. 너무 네, 이제 이렇게 피곤해가지고. 네. 업무 강도가 이제 너무 업무 센데 강도가 인력은 적고 자원은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제 잠도 잘 못 자고 그러니까 네. 자기 어떤 사무분장 되어 있는 업무뿐만 아니고 네, 다른 네. 업무까지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네, 맞아요. 그 업무에 이제 과로 스트레스가 이제 네. 와가지고 출근길에 또 이제 전철에서 또 쓰러져가지고 네. 119까지 또 실려가셨네요. 네, 이런 직원들이 꽤 있어요. 그래요? 네, 아, 정말 네. 이 저기 저 좀 열악한 이런 네. 환경을 좀 네.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 지금 시민경찰 TV를 시청하시는 분들 이렇게 참 어려운 현장에서 또 이제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대상자들, 아동이라든지 또 이제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렇게 발굴해서 또 아니면 회에 또 어려운 분들, 또 아동들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 곳이 바로 군 네이버스 우리 그 봉사 단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금 뭐라 그럴까 이제 그 여유가 있어가지고 뭐 기부하고 후원하는 건 아니지만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 도움의 손길을 이렇게 같이 나눴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시간이 이제 또 정해진 시간이 다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시청자분들에게 네. 우리 또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일단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굿네이버스 후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 아이들이나 이웃들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은 오히려 제가 행복을 선물 받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눔에 동참을 하심으로써 느낄 수 있는 이 행복을 여러분도 한번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우리 유단비 선생님과 또 정해진 시간이 이제 다 되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으로 굿네이버스의 그 나눔 실천 또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세상을 주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단비 선생님과의 대담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